장관님, 어제 그 세월호 관련 문건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뉴스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보고 시간 한 30분 늦췄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안보실장이 책임이 있는데 사회적 재난 부분을 행안부 장관으로 떠넘기는 걸 불법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은폐했던 것들이 드러났는데, 참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게 문제가 됐던 산업부 주관의 문제가 있던 원샷법이라고 게 있습니다. 기업활력 네.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참 꼼꼼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역시 대통령께서. 이게 보면은 크게 보면 다 46개 기업이 됐는데 이 중에서 친인척형이 있고요. 제일 먼저 됐습니다. 이 두 기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모의 외손자가 기업 회장이고,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 사촌언니가 남편입니다. 그 기업 회장으로. 그 다음에 소위 특정 지역, 대구 경북 지역 기업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순방을 동행한 기업들, 그 다음에 출연금형은 주로 대기업들인데 K재단이나 미르스포츠에 이렇게 돈을 좀 낸 기업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특히 이 유니드하고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법도 시행되기 전에 심사서를 먼저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니드하고 하나가 합치고, 그 다음에 동양물산이 심사 의뢰를 법도 통과되기 전에 4월 18일, 7월 25일 날, 법이 원샷법 시행은 8월 16일 날,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죠. 결과 통보는 9월 5일 날, 이게 벌써 아주 초 스피드로 합니다. 이게 하려면은, 물론 뭐 법은 그 전에 통과됐으니까 법이 시행 일을 감안하고 제일 먼저 하는데, 준비됐다는 듯이 법 통과되자마자 하고요. 이 심사 의뢰일보다 결과 통보일하고 원샷법 승인을 보세요. 3일 만에 통과를 해줍니다. 이 사업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공정위에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초스피드로 해줍니다. 역시 친인척 기업의 특혜인데요. 보세요. 다음으로 넘겨가죠. 이게 쭉 보면 미리 심사를 하고 14일 만에 심사일과 통지가 되는 거죠. 원샷법 시행은 2016년 8월 13일이고 승인허가 즉시 신청이 8월 16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시 지침은 8월 19일 날 확정되는데, 실시 지침이 확정되기도 전에 먼저 승인허가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실시 지침 룰이 확정되기도 전에 승인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기업 승인 완료를 해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법을 그렇게 여론몰이 해가지고 동원해서 통과하더니 자기 친인척 기업들이 제일 먼저 해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으로 넘겨가죠. 자, 이런 걸 볼 때, 자, 보십시오. 마치 이런 원샷법 통과할 때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입니다. 2016년 1월 13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합니다. 경제활성화법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줘야 한다. 기다렸다는 듯이 대한상의, 정경영, 무역협회 등등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민생과학 입법 촉구, 국민운동 추진본부 서명식을 해요. 다음 페이지 보죠. 1월 18일 날은 직접 대통령께서 1천만이 서명운동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이 각종 단체에서 본부 현판식을 하자고 대한상의 회장이, 그래서 이 본부 현판식을 하면서 법 통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합니다. 기어코 통과시키죠.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법은 2월 4일 날 통과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을 걸 추정되는데, 2월 21일 날 뭐가 됐냐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이게 비서실장이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지시를 합니다. 김기춘 실장이. 다음 주가, 이게 뭐냐면 필리버스터 진행될 때입니다. 야당이. 주로 뭐가 있었냐? 이때 법안이 몰려있던 게 테러방지법하고 경제 관련 법은 서비스 발전법하고 규제 프리전법이에요. 이런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한 고비임으로 필요시 한 주간 집중적으로 경제 6단체, 건전단체, 우리가 하는 어버이연합이나 뭐 이런 얄궂은 단체들을 건전단체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청와대 박근혜 정부에서는. 등을 통해 호소문 발표하고 대국민 설득 호소에 총력을 기울이자. 이게 뭡니까? 경제단체하고 했다는 건 정경유착이고, 건전단체, 소위 보수이익 단체를 활용했다는 건 정치공작인 거죠. 그렇죠? 장관님?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말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월 22일 날 경제단체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 막 합니다. 국회 전달해요. 고엽제 전에 입법 촉구 서명해서 국회 전달하고요. 3월 24일부터 25일 날 이제 건전단체들이, 소위 건전단체들이 나서고 있고 경제단체들 활성화 논의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짜여진 각본처럼
이 박근혜 정부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자기들 이 민원법들, 소위 이게 최순실법, 경제단체, 대기업들 자기들 민원법 해결하기 위해서 짜여진 각본대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시하고 수석들이 움직여서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죽어가는 아이들 생명 구하는 데는 아주 젬병이면서 이해단체, 경제단체들, 대기업들 이해하지 주는 데는 아주 귀신같이 빠릅니다. 신문광고 전면입니다. 경제부만 왜 외면하냐고. 자, 모든 언론단체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 실립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일면에 이 돈 어디서 나왔을까요? 대기업들이 냈겠죠. 건전단체 비용은 국정원이 이런 데서 줬겠죠. 이게 그 정치공작 아니고 뭡니까? 이런 거 청결해야 하는 게 적폐청산입니다. 이게 정치보복입니까? 이런 게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오늘 하루 종일 사드 문제 관련된 게 있는데요. 롯데마트하고 현기차는 넘어가겠지만 분명히 사드와 관련돼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근데 이것도 보세요. 2016년 3월에 비서실장 지시로 이 자료는 국가기록원에서 우리 당 의원이 확보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드 배치 논란이 중국 압박 가능성에 대해서 민간연구소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 훼손될 우려가 없다는 연구자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합니다. 또 3월 4일에도 비슷한 지시를 합니다. 보복 조치 별로 없고 한국 서로 상호 이익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연구소를 통해서 발표하자. 정부기관도 아니고 국책연구기관도 아니고 민간연구소를 통해서 발표하라는 걸 비서실장이 전 수석에게 지시합니다. 다음에 보시죠. 경제수석, 이게 안종범 10월 8일 날 이 내용을 보면 중국의 보복 강한 우려가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 유일호 부총리, 주영한 장관 전부 다 위험하지 않다 그래요. 다음 보시죠. 정진석 대표 배치되지 않고 우려 없다고 얘기합니다. 윤병세 장관, 김장수 장관, 심지어 김장수 장관은 청와대에서 10월 8일 날 경제적으로 우려가 있다고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0일 날 주중 대사가 우려할 사람 아니라고 합니다.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오전 내내 여러 야당 의원님들 지적하고 있어요.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 우려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정부 대책이 있냐 없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야당 시절에 계속 지적했고 우려했습니다. 아무런 대책 세우자, 무대책, 그리고 정치 공작을 해서 이걸 고의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숨깁니다. 축소하는 겁니다. 청와대 회의를 통해서 비서실장 주도하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보복의 우려를 축소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어마어마한 빚이 아까 몇 분 얘기했죠. 20조가 넘는 거. 나나건 빚을 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당당하게 해야죠. 중국에게 할 말을 하고. 그러나 충분히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청와대의 정치적 어떤 자기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들의 은폐, 조작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모두의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실수하는 건 면책될 수 있지만 고의로 은폐하거나 고의로 조작한 것은 절대로 용서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검찰의 조사, 사법적 처리 받는 게 그게 적폐청산이고 적폐청산은 바로 서민경제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살리는 겁니다. 공정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이 모든 사람들은 조사받아야 됩니다. 장관님 어제 세월호 관련 문건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뉴스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보고 시간 한 30분 늦췄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안보실장이 책임이 있는데 사회적 재난 부분을 행안부 장관으로 떠넘기는 걸 불법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은폐했던 것들이 드러났는데 참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게 문제가 됐던 산업부 주관에 문제가 있던 원샷법이라고 게 있습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참 꼼꼼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역시 대통령께서. 이게 보면은 한 크게 보면 다 46개 기업이 됐는데 이 중에서 보면 친인척형이 있고요. 제일 먼저 됐습니다. 이 두 기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모의 외손자가 기업 회장이고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 사촌언니가 남편입니다. 그 기업 회장으로.
그 다음에 소위 특정 지역, 대구 경북 지역 기업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순방을 동행한 기업들, 그 다음에 출연금형은 주로 대기업들인데 K재단이나 미르스포츠에게 돈을 좀 낸 기업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특히 이 유니드하고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법도 시행되기 전에 심사서를 먼저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니드하고 하나가 합치고 그다음에 동양물산이 심사 의뢰를 법도 통과되기 전에 4월 18일, 7월 25일 날 법이 그 원샷법 시행은 8월 16일 날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민간 연구소를 이용하라 합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 훼손될 우려가 없다는 연구자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합니다. 또 3월 4일에도 비슷한 지시를 합니다. 보복 조치 별로 없고 한국 서로 상호 이익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 연구소를 통해서 발표하자. 정부기관도 아니고 국책연구기관도 아니고 민간 연구소를 통해서 발표하라는 걸 비서실장이 전 수석에게 지시합니다. 다음에 보시죠. 경제수석, 이게 안종범 10월 8일 날 이 내용을 보면 중국의 보복 강한 우려가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 유일호 부총리, 주영환 장관 전부 다 위험하지 않다 그래요. 다음 보시죠. 정진석 대표 배치되지 않고 우려 없다고 얘기합니다. 윤병세 장관, 김장수 장관, 심지어 김장수 장관은 청와대에서 10월 8일 날 경제적으로 우려가 있다고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0일 날 주준 대사가 우려할 사람 아니라고 합니다.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오전 내내 여러 야당 의원님들 지시하고 있어요.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 우려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정부 대책이냐 없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야당 시절에 계속 지적했고 우려했습니다. 아무런 대책 세우자, 무대책, 그리고 정치 공작을 해서 이걸 고의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숨깁니다. 축소합니다. 청와대 회의를 통해서 비서실장 주도하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서명해서 국회 전달하고요. 3월 24일부터 25일 날 이제 건전단체들이 소위 건전단체들이 나서고 있고 경제단체들 활성화 논의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짜여진 각본처럼 이 박근혜 정부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자기들 이 민원법들 소위 이게 최순실법 경제단체 대기업들 자기들 민원법 해결하기 위해서 짜여진 각본대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시하고 수석들이 움직여서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죽어가는 아이들 생명 구하는 데는 아주 젬병이면서 이해단체 경제단체들 대기업들 이해해 주는 데는 아주 귀신같이 빠릅니다. 신문광고 전면입니다. 경제부만 왜 외면하냐고. 자, 모든 언론단체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 실립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일면에 이 돈 어디서 나왔을까요? 대기업들이 냈겠죠. 건전단체 비용은 국정원이 이런 데서 줬겠죠. 이게 그 정치공작 아니고 뭡니까? 이런 거 청결해야 하는 게 적폐청산입니다. 이게 정치보복입니까? 이런 게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오늘 하루 종일 사드 문제 관련된 게 있는데요. 롯데마트하고 현기차는 넘어가겠지만 분명히 사드와 관련돼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근데 이것도 보세요. 2016년 3월에 비서실장 지시로 이 자료는 국가기록원에서 우리 당 의원이 확보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드 배치 논란이 중국 압박 가능성에 대해서 하죠. 결과 통보는 9월 5일 날, 이게 보세요. 아주 초스피드로 합니다. 이게 하려면은 물론 법은 그 전에 통과됐으니까 법이 시행 일을 감안하고 제일 먼저 하는데 준비됐다는 듯이 법 통과되자마자 하고요. 이 심사 의뢰일보다 결과 통보일하고 원샷법 승인을 보세요. 3일 만에 통과를 해줍니다. 이 사업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공정위에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초스피드로 해줍니다. 역시 친인척기업의 특혜인데요. 보세요. 다음은 넘겨가죠. 이게 쭉 보면 미리 심사를 하고 14일 만에 심사일과 통제가 되는 거죠. 원샷법 시행은 2016년 8월 13일이고 승인허가 즉시 신청이 8월 16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시 지침은 8월 19일 날 확정되는데 실시 지침이 확정되기도 전에 먼저 승인허가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실시 지침 룰이 확정되기도 전에 승인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기업 승인 완료를 해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법을
그렇게 그 여론몰이 해가지고 동원해서 통과하더니 자기 친인척 기업들이 제일 먼저 해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으로 넘겨가죠. 자, 이런 걸 볼 때, 자, 보십시오. 마치 이런 그 원샷법 통과할 때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입니다. 2016년 1월 13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합니다. 경제활성화법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줘야 한다. 기다렸다는 듯이 대한상의, 정경련, 무역협회 등등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민생과학 입법 촉구, 국민운동 서명, 추진본부 서명식을 해요. 다음 페이지 보죠. 1월 18일 날은 직접 대통령께서 1천만이 서명운동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이 각종 단체에서 본부 현판식을 하자고 대한상의 회장이 그래서 이 본부 현판식을 하면서 법 통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합니다. 기어코 통과시키죠.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법은 2월 4일에 통과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그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을 걸 추정되는데 2월 21일 날 이런 뭐가 됐냐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이게 비서실장이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지시를 합니다. 김기춘 실장이. 다음 주가 이게 뭐냐면 필리버스터 진행될 때입니다. 야당이. 주로 뭐가 있었냐? 이때 법안이 몰려있던 게 테러방지법하고 경제관련법은 서비스발전법하고 규제프리전법이에요. 이런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한 고비임으로 필요시 한 주간 집중적으로 경제 6단체, 건전단체, 우리가 하는 어버이연합이나 뭐 이런 그 얄궂은 단체들을 건전단체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청와대 박근혜 정부에서는. 등을 통해 호소문 발표하고 대글 및 설득 호소에 총력을 기울이자. 이게 뭡니까? 경제단체하고 했다는 건 정경유착이고 건전단체, 소위 보수이익을 단체를 활용했다는 건 정치공작인 거죠. 그렇죠? 장관님?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그 말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월 22일 날 경제단체 입법 촉구 1000만 서면운동 막 합니다. 국회에 전달해요. 고엽제 전에 입법